자, 1인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한 달 전에 찾아온 수상한 남성 손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보자는 여성이고요. 경남에서 10여 년 동안 예약제 1인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초에 한 남성이 찾아오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약도 없이 왔고 아무런 말도 없이 매장을 두리번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명함을 건네면서 혹시 원하시는 예약 날짜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남성은 대뜸 4, 5년 전에 아내랑 여기로 왔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보자는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이후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매장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10월 12일 점심시간쯤에 남성이 또 매장으로 찾아왔는데요. 역시나 아무 말 없이 매장만 두리번거렸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손님이니까 제보자는 예약 안내를 도와드렸고 10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로 예약을 잡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월요일 오후 3시로 일단 예약을 잡아 주셨어요, 사장님이. 자, 그런데 이런 피부 관리실은 주로 뭐 여성분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쭈뼛쭈뼛 했을 수도 있고 또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예약을 하나 뭐 망설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남성의 태도 수상했고 역시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제보자 얘기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12일 날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저 예약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말을 하지 않고 언제쯤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 사람이 이제 가다가 이렇게 저기 끝에서 복도에서 또 나를 한번 쳐다봐요. 그렇게 갔는데 그인가요? 그 새벽 1시쯤에 우연히 그냥 이렇게 캠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얼쩡얼쩡거리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1시에 오고 아침 8시 몇 분에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월요일 오후 3시로 예약을 했는데 새벽에 왜 오고 이상하죠. 아침에 오고 왜? 이상하죠. 예. 예약 후에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복도 끝에서 제보자를 빤히 쳐다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뭐 그럴 수는 있다. 새벽이 이제 문제예요. 퇴근 후에 홈캠 영상을 봤는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이 남성이 와가지고 매장 문 밖에서 매장을 뻔히 뚫어지는 모습,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이 무서워. 무서워요. 새벽에. 또 날이 밝고 아침 8시 또 옵니다. 또 오고요. 빤히 쳐다보면서 아침 8시. 매장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모습, 저 모습까지 보이고요. 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저거? 지금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경례인 줄 알았습니다. 어. 하여튼 더 이상한 거는 두 손 모아 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는지. 잠시만요. 나올 것 같은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기도 좀 해라. 지금 안 하네요. 자, 영업 시간도 아니고 예약 날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행동을 반복하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매우 공포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분명 월요일에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에 오기로 했던 사람이 자, 이게 참 뭘까요? 자, 이거는 지금 기도하는 장면. 기도를 해요.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기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건 성별을 떠나서 저 시간에 저러고 있으면 당연히 무섭죠. 제가 봐도 지금 약간 소름 끼치는데. 자, 그럼 저런 손님을 어떻게 예약을 했다고 받겠어요, 교수님? 당연히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약 취소 문자를 보내셨대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히 보내셔야죠. 너무 불안하죠. 막 새벽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CCTV 봤습니다. 이렇게 몰래 보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녹화도 다 돼 있고 예약 취소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경고를 한 거죠. 그거로도 이제 성이 차지 않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친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는 안 받았대요. 그래서 당일이 됐어요. 예약 날짜가 됐는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약 시간인 3시까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면서 혹시 오면 어떡하지? 혹시 오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도 안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CCTV를 봤대요. 보니까 오전에 10시가 좀 넘어서 이미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매장을 또 앞으로 왔다 지금 이게 갔다 세 하면서 번째입니다, 이게. 네. 매장을 와가지고 또 이렇게 몰래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CCTV 화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좀 해야죠, 이거. 네, 그래서 제보자는 일단 임시 방편으로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CCTV 촬영 중 당신의 행동은 녹화 중이다. 경찰 신고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야. 실제로 CCTV 카메라를 매장 문 바로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에도 아침 일찍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아, 붙잡았어요? 네, 제보자가 경찰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갔던 거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 새벽 1시에 관리를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남성이 내년 1월까지 100m 접근 금지 잠정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경찰에게 이 스마트워치도 제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남성은 찾아오지 않았고 제보자는 그제야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월요일 오후 3시에 예약을 했으면 그때 와야지. 왜 새벽에 오고 아침 8시에 오냔 말이죠. 자,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일단 다행스럽게도 경찰 조사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차츰 뇌리에서 잊혀질 무렵 제보자와 함께 매장 밖을 나서던 지인이 어딘가를 보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놈 아니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1, 2주가 지났나? 저도 조금 괜찮나 하고 있었는데 지인 차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인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이렇게 했는데 그 스토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지금 100m 아닌데 무슨 이렇게 했는데 싹 스칠 때 그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에 앉아 있었고 주인공이 내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이 맞았던 거죠. 한 1분 있다가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차를 우리 건물 주위에 차를 댔거든요. 차를 우리 건물 앞에 댔어요. 아니 100m 접근 금지 그러니까요. 했다면서요. 이게 또 또 왔어 지금. 이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잊어버릴 때쯤에 제보자하고 지인이 같이 가다가 지인이 봤던 것 같아요. 그놈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매장 옆에 차에서 그 사람이 있었고 누구 하니까 그 스토커 얘기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저거. 처차입니다. 어. 너무 놀라서 이 100m 접근 금지 상태인데 어떻게 와 있지 생각하면서 실제로 남성을 목격하니까 이 와, 뭐야, 스마트워치를 도대체. 켜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수석에 쑥그려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곧바로 매장으로 와서 CCTV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맞는 걸 확인하고 남성이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구속을 했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를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접근 금지 신청만 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100m 금지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볼 때에는 그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됐고 현재 유시장에 수감 중인데 아마 10일 내에 검찰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사실은 이 남성이 동네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이죠.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제보자가 안도감 들었지만 동네 사람인데 혹시 이 남성이 나중에 나왔을 경우에 또 위해를 가지 않을까. 맞아요. 또 그리고 남성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뭐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 여성에게 또 위해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지금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저희 제보를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직접 응대를 했었는데 정말 방송을 결정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번민과 고뇌를 거듭하셨어요. 동네 분들은 야, 이 지역에 사는 인간인데 또 나중에 풀려 나와가지고 너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냐? 그 방송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저는 이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방송을 해서 이 자식을 박제를 해놔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지를 묶어놓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방송을 하는 게 저런 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저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가 됐든
이분은 지금 너무 공포스러워하고 계세요. 네,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하고 그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연관성만 있어도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심지어는 너무 놀라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신 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안함을 넘어서도 일종의 공포증 같은 건데 말하자면 과각성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쉴 때도 좀 오프하고 쉬어야 되는데 늘 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의 사실은 이제 치료나 삶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분이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전한 상태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람은 정말로 접근 금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여성한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찰께서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하는데 더 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보자님 말씀처럼 경찰이 네. 그래도 구속도 시키고 최대한 어떤 좀 이렇게 빠른 조치를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예. 박 변호사님, 저는 또 이번 사건도 제보자가 예. 이 삶의 근거지를 또 떠나야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어느 쪽이 이익이 크게 해야 되느냐 이걸 봤을 때 항상 우리 법이 돌아가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보자한테 불이익, 피해자한테 불이익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다시 도망가서 또 저 집을 또 일궈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가장 뭐 확실한 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얼굴이 공개된다면 뭐 저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면 남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그거 아니냐. 예. 못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 이게 뭐 중대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